인사하고 하지.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행정학 같이 담당하게 된 위계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이번 연강반 강의를 쭉 진행하게 될 텐데, 연강반 강의라든가 일반적인 행정 커리큘럼 하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기본적으로 행정학 강의할 때 행정학이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이론 강의 이걸 통해서 이런 어떤 문제풀이 능력을 올려야 되겠죠. 객관 시험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풀이 능력을 올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이론 강의하는 것은 보통 입문 강의 돼 있는데 아마 이번 연강반 하는 것은 한 10회 정도에 걸쳐서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보통 보면은 우리가 여기에 3번씩 하기 때문에 한 30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기본 심화 강의 돼 있는데 연강반에 주어진 것이 보통 20회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20회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60강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그죠? 60강 돼 있는데 이 기본 플러스 심화 강의에서 60강 하면 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본 플러스 심화 강의 하는 것은 한 30회 정도를 하게 됩니다. 30회 정도를 하게 되면은 이게 거의 90강까지 가겠죠, 그죠? 근데 이 내용이 이제 연강반 시간표에서 이게 잘 주어지지 않게 되면은 우리 이제 보충을 해서라도 이 강의를 진행하게 될 거예요. 근데 핵심 체크하는 것은요, 다시 한 10회 정도 해가지고 한 30강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에 입문 강의라든가 기본 심화 강의 하는 것은 교재를 어떤 기본서를 가지고 할 겁니다. 기본서를. 그리고 여기 핵심 체크하는 것은 조금 이제 우리가 시간이 부족할 때 좀 압축 요약 강의 가지고 이야기하게 될 텐데, 이 내용이 우리 알파 행정학 같은 경우는 핵심 체크 책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커리큘럼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 해당하는 것이라면은 우리가 공부를 1년을 하고 나면은 아무래도 다시 다음 시험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통 보면 재수강생이라든가 재시생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압축 강의 하는 것은 기본 플러스 심화를 이와 같이 거의 한 90강 이상을 들으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내용을 다 다루되 이것을 조금 설명을 약하게 하면서 들어가는 것이 압축 강의 되는데, 압축 강의 하는 것이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한 뭐 15회 정도 이야기해 가지고 진행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이럴 때 이제 한 45강 돼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되지만 대부분 강의가 조금씩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압축 강의 하는 것은요, 누구한테요? 이런 어떤 재시생한테 해당되는 강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처음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요, 이 압축 강의 하는 것을 신경을 안 써도 될 것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입문 강의야, 기본 심화, 그 다음에 핵심 체크되어 있는데, 이러한 강의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 반드시 해야 될 것이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하는 것이요, 우리가 이제 기본서에 보게 되면은 한 900문제, 1000문제 정도가 들어있을 겁니다. 거의 한 1000문제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 우리가 기출문제 책에서 언급하는 것이 한 2500문제거든요. 따라서 이런 2500문제, 이것을 이런 입문 강의라든가 기본 심화 강의라든가 핵심 체크를 하면서 완벽하게 같이 해줘야 되는데, 물론 기출문제 강의가 따로 있긴 합니다. 따로 있긴 하지만은 또 기출문제를 강의를 들을 때 이 앞에 있는 이론 강의가 같이 중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행정 공부 이런 내용들은 자꾸 중첩이 돼서 되새김질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소화를 시킬 때는 꼭꼭 씹어서 먹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소화가 잘 돼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이것을 바로 꼼꼼하게 우리 공부를 해주기는 것은 맞는데, 대신 한 번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반복이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에 이런 강의를 통해서 기본서 책 하는 것은 한 3번 정도는 정독을 해줘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출문제를 봐야 될 것이고요, 또 기출문제 보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같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기출이 이제 거의 완벽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점수가 몇 점대로 나오냐 하게 되면은 뭐 7급의 경우에는 80점대 가까이 나와요. 기출 문제만 가지고 80점대 돼 있는데, 이 기본 강의를 제대로 했다면은, 기본 플러스 심화를 제대로 했다면은 거의 95점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제대로 안 하고 기출 내용은 내가 완벽하게 파겠다 하면은 거기에서 한 80점까지는 올라간다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7급 하면 80점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하겠지만은 뭐 영어라든가 국어 이것을 완벽하게 하지 않는 한 뭐 행정학도 한 90점 이상 올라가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90점까지 끌어올리는데 다시 인행이 바탕이 되겠지만은 여기에 예상 문제라든가 이걸 통해 가지고 같이 병행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상 문제 강의는 또 따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진도별로 보통 예상 문제 강의 이것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항상 기본 강의라든가 핵심 체크 내용들이 가운데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동형 모의고사 형태로서 전범위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뭐 20회 정도 하게 되면은 한 400문제를 더 풀게 될 텐데, 이 강의를 다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문제가 몇 문제냐? 2,500문제, 한 1,500문제, 그리고 이게 한 400문제 되는데 한 3,000문제 이상은 푼다. 근데 문제 중에 보면 중복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한 4,000문제는 풀어야만이 보통 보면 7급 시험에 합격할 정도의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시험에 임박하게 되면 사람들이 계속 뭐예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잊어먹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잊어먹는 것을 마지막에 한 번 더 정리하고 들어가자 했는데, OX 문제로 교재 전체 내용을 한번 훑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공부가 제대로 데이트하게 되면 하루 만에 기본서를 보든 핵심 체크를 보든 뭘 보든 바로 하루 만에 모든 걸 다 끝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이면요, 7급에 뭐 6과목 또는 7과목의 전체의 내용들을 내가 보는 기본서 내용 중심으로 해서 완벽하게 쫙 한번 훑어보고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합격권에 이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하고요, 제가 먼저 강의를 진행해야 될 것은 이 인문 강의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저도요, 참 난감한 게 그거예요. 인문 강의에서 큰 틀을 분명히 잡아야 되는데, 행계 전반적인 틀을 잡아야 되는데, 이 틀을 잡는데 문제는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게 되면은 틀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를 하는데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뭐 시스템 내에 개별적으로 여기에 내용들 용어라든가 이걸 알아야 또 시스템 구축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본적인 개념을 모르고 또 틀을 잡자니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가 기본 개념을 들어가게 되면은 개념은 나중에 뒤에서 책을 보면서 익히 파악할 수 있는데, 또 개념에 너무 집착을 하게 되면은 큰 틀을 놓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두 가지 내용을 뭐로 한다겠습니까? 기본서로 하게 될 텐데, 기본서 페이지가 이제 몇 페이지나 돼요? 이게 이제 책이 한 권이 아니라 두 권이잖아요, 그죠? 근데 1000페이지가 돼요. 그럼 1000페이지 내용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여기 인문 강의에서 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조금 압축 요약된 게 필요하지 않겠냐 했는데, 압축 요약된 교재가 핵심 체크야. 근데 핵심 체크 책만 하더라도 한 350페이지가 돼. 그럼 그것도 많다는 거야. 한 10회 만에 걸쳐가지고 해결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이제 드리는 것이 인문 강의 내용에서 기본 이 교재로 하긴 하지만은 아주 더 압축시켜가지고 이것만큼은 이번 기본 강의에서 잡고 가시라. 즉 인문 강의에서요, 잡고 가시라 하는 것이 줄 텐데, 이걸 한 100페이지 정도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이 100페이지 이 정도 내용들은 우리가 자꾸 봐가지고 머릿속에 좀 저장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틀 속에서 이 정도 개념을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가면 좋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제가 이제 강의하는 것은 이름 자체는 잘 아시잖아요, 그죠? 위계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위계점 돼 있고요. 대신 저는 이제 원래 이제 96년도에 한국외대 박사학위를 받고, 그다음 학교 강의하고, 그다음 원강 보건대 교수 생활 이런 쪽에 하다가 다시 이제 뭐 학원 강의 이렇게 들어와서 2000년에 경찰 간부, 그다음에 여기 행정고시 이런 쪽에 강의를 하다가 2003년부터 해서 7급 9급 강의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 2012년 13년 이럴 때까지 아마 제 강의를 안 듣는 학생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노량진가에서. 근데 여기에 그럴 때 제가 이제 몸이 너무 무리하다 보니까 좀 쓰러지고 또 갑상 암 수술하고 그러면서 강의를 좀 쉬었고,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또 다른 일들 때문에 조금 더 강의들을 많이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올 1월 달부터 제가 강의에 대해서 다시 좀 전념을 하면서 여기 어떤 교재 내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카페 관리라든가 이런 내용들 전부 다 직접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한 어떤 질문사항이나 이런 것은 바로 제 알파 행자 카페에 들어오게 되면은 바로바로 답변을 들을 수 있고 24시간 이내에 답변을 항상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여기 행정하고 지방자치론 이 두 과목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보게 되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학회에서 이제 예전에 학교에서 근무를 했고 그러기 때문에 학회에 이제 교수들하고 같이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소통을 하겠죠, 그죠?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2018년 인사행정학회 학예 학술대회 이렇게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제가 발표한 것이 앞에 좀 잘렸는데
위계점 돼 있잖아요. 그죠? 하면서 행정학 객관식 시험의 타당성 제고 방안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자기 행정학회 여기에 회장으로 입후보하려고 하는 이온희 교수라든가 그다음 건대 행정대학원 원장을 했던 권영수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과 토론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인호 인사혁신처의 인사채용국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공무원 시험 과목 개편 이쪽에 대해서 발표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발표할 때 이제 현재 교수님들 이렇게 쭉 앉아가지고 뭐 성대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계시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제 그 자리에서 발표하고 그다음 이분이 조금 전에 했듯이 그게 인사채용국장님 그렇게 하면서 저희 이제 내용은 객관 시험에 타당성 제거 방안돼 있는데 타당성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행정 시험 문제를 내게 되면 일단은 시험을 보는 목적이 뭐예요? 유능한 인재를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능한지 유능하지 않는지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시험을 통해서요. 근데 기존의 행정 시험 문제를 보게 되면은 그냥 아주 뭐 단답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데 뭐 직무이행 명령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장이 소를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20일 이내에 해야 되는 20일 이내냐 15일 이내냐 돼 있는데 정답은 15일 이내거든요. 근데 말을 20일 이내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럼 이럴 때 내가 바로 20일 15일을 그걸 알아야 진짜로 직무수행에서 유능한 인재를 찾아낼 수 있겠는가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서 시험 문제를 내신 분들이 어떻게 내니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다는 겁니다. 특히 교수들이 우리 학원 쪽에 대해서 비판적 기사를 쓰거나 이야기를 할 때 학원에서 단순 암기식으로 공부해 가지고 진짜로 저 사람들이 바로 정부에 들어와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내용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봐라. 시험 문제가 바로 15일을 20일로 바꿔서 내는데 우리가 어떻게 강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잖아요. 그런 문제를 내시니까 우리가 단순 암기식으로 강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학자들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바로 지난번에 나온 것이 프렌처 레이븐이 분류한 권력의 원천이 아닌 것은 이런 거예요. 아마 이런 권력의 원천이라든가 유형을 제시한 사람이 에치오니가 있는데 에치오니는 강요적, 보상적, 규범적 권력 세 가지를 제시하거든요. 그러나 프렌처 레이븐이 제시한 것은 보상적, 강요적, 준거죠. 그 다음에 정보적 권력이라든가 그 다음 정통적 권력 이런 걸 제시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내용을 통해 가지고 에치오니가 분류한 것과 프렌처 레이븐이 분류한 것을 구분을 하라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강의하느냐? 저는 그렇게 강의하거든요. 에치오니 분류하면은 애 이름이 강보규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라고 해요. 애 강보규. 그럼 강요적, 보상적, 규범적 돼 있죠, 그죠? 애 강보규. 그 다음에 이제 프렌처 레이븐이 돼 있는데 프렌처 레이븐이 돼 있으면 지난번 시험 문제 올해 나온 것이거든요. 2018년도에. 그럼 이럴 때 프렌처 레이븐이 분류한 내용 하게 되면은 보강 중에 정전 이렇게 하는데 보상적, 강요적, 그 다음에 준거죠. 그 다음에 정통적 권력했고 정보적 권력에서 보강 중에 정전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럴 때 이제 보강을 우리가 하고 있는 중에 정전이 발생했으니까 그럴 때 약간은 뭐 야하지만은 뭐 프렌치 키스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정전이 된 교실에서 어떤 프렌치 키스 생각하면서요 보강 중에 정전 이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프렌치를 연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얘 이름이 강보규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그죠 보강교의 정전 프렌치 키스 생각하면서요 파두심이 그렇게 암기를 시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강의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교수가 문제를 그렇게 출제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발표한 내용이 이런 객관시험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말로 조금 기본 개념을 철저하게 이해를 해서 논리적으로 추론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을 좀 출제를 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내면서 어떤 이론 외에 이제 법령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론 문제가 한 75%, 법령 문제가 한 25% 나오거든요. 근데 법령 문제를 내도 괜찮은데 법령 문제에 대해서 기본 개념이라든가 그 법령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 문제를 내면 괜찮은데 법령의 내용들을 내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단순히 날짜 바꿔 내는 거 그런 것들을 내는 것은 우리가 강의할 때 정말 유능한 인재를 찾아내는 그런 시험의 목적을 포기한 거 아니냐. 하나 더 내가 더 나아간다 하면은 이런 어떤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 어떻게 해요? 이 공부를 통해 가지고 공직에 들어가 가지고 진짜로 일을 그죠? 잘할 수 있는 인재를 뽑아야 되는데 그 인재상에 따라서 국가의 경쟁력이 좌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하나를 낸다 하더라도 조금 더 신중하게 내달라. 그런 이야기들을 자 발표를 한 25분 했고 토론을 또 여기에 우리가 한 1시간 반 가까이 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기에 이온희 교수라든가 권영수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은 또 시험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날 오신 분들이 뭐 성대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쭉 돼 있는데 뭐 시험 문제 출제하신 분들이 이제 제가 객관 시험에 타당 제거 방안 이쪽을 발표하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같이 토론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 제시하면서요, 한행정학회에도 바로 문제검증위원회 이런 것을 만들려고 우리가 그날 제가 제언을 했고 아마 이제 앞으로 만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행자 시험 문제를 단순히 학원에서 있다고 해가지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시험 문제 만드는 데까지 우리가 조금 그죠? 여기에 제언을 하고 그분들이 수용함으로써 더 나은 문제를 출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행자 공부하게 되면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냐 이 내용들 간단히 오늘 입문이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 우리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하면서 교재 진도로 서서히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자, 행정 공부 방법도 있는데요. 행정학 하는 것은요, 크게 이제 파트가 두 가지의 행정학은요. 하나는 정책이고 또 하나는 관리입니다. 행정 정책학과 관리학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정책학이라는 것은 정치에서 하는 것이 보통 정책을 형성하고 정책을 결정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치학의 바탕을 둔 정책학적 지식 하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관리인데 관리라는 것은 결국 경영이고 매니지먼트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관리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예요. 조직 관리하고 인사 관리하고 재무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의 내용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결국 이 편이죠. 우리 책은요. 2편에 정책학이 있고 그 다음에 3편, 4편, 5편이 이런 조직 관리, 인사 관리, 재무 관리 이겁니다. 그러니까 행정학은 크게 두 가지야. 하나는 뭐 정책과 또 하나는 뭐 관리. 그러니까 정책학은 정치학에 가깝고 관리학은 경영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은 이런 정치학적 요소와 그 다음 경영학적 요소 두 가지를 같이 가지게 되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을 봐야 되는데, 진짜 시험을 보게 되면은 이런 이론적인 문제들이 한 75%, 그 다음 법령 문제가 한 25%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물론 그것은 일반적인 평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균을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내용은요, 교재 제일 앞에 보게 되면은 전부 다 머리말에다 다 실어놨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출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얼마나 나오고, 심지어 기출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하는 것은 기본서에 다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앞에 있고, 그 다음에 파트별로 기본서가 최근에 언제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하는 것을 전부 다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법령 문제와 이론 문제 돼 있는데 행정 공부하는 것은요, 바로 이해할 거 이해하고 암기할 거 암기하자 이런 내용을 썼는데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사실상은요. 모든 공부가 그래요. 영어 이해할 거 이해하고 암기할 거 암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영어 단어를 어떻게 다 이해를 합니까? 이해, 암기 병행하는 거. 국어 어떻게 합니까? 이해할 거 이해하고 암기할 거 암기하고요. 국사 마찬가지입니다. 근데요, 과목에 따라서 어떤 것은 이해사항이 많은 게 있고 어떤 것은 암기한 게 많겠죠. 그죠? 그러니까 경제학 같은 경우는 이해사항이 좀 많을 것이고, 그 다음에 행정학 같은 경우는 이해와 암기와 병행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국어 같은 경우 이런 문법이라든가 이런 예외사항의 내용들은 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암기 이런 것이 병행이 돼야 될 것이고, 영어 단어 암기해 줘야 될 것이고, 이겁니다. 그럼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제가요, 이런 어떤 에치오니아 제시했던 강보규, 그 다음에 프렌치 레이븐이 분리했던 그죠? 보강 중에 정전, 나중에 하나 더 붙이면 정보까지 들어가는데 이런 내용들, 보강 중에 정전 정보 이런 내용까지 이야기하면서요, 나중에 암기할 거 암기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두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자꾸 여기서 저기서 자꾸 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은요, 자기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옆에서 한 소리 듣게 되면 그래? 솔깃해요. 어떤 친구가 이번 행정에서 90점 맞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 무슨 생각이 됩니까? 야, 행정 대단하다. 근데 그게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90점 하게 되면 그 친구가 잘하면 100점이면 나올 수 있겠고 못하면 80, 70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런 어떤 90점짜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솔깃하거든요. 더더욱 뭐가 되겠습니까? 합격생 이야기하면 대단히 신뢰가 가는 정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요, 합격생이다 하더라도 어떤 과목에 대해서 굉장히 잘했고 어떤 과목은 잘 못했고 다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런 쪽도 자기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제시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둘 다 하는 거예요. 공부라는 거. 그러면서요, 여기 이해상이 도대체 뭐냐? 이런 걸 보겠죠. 그죠? 이제 이해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항상 이야기해요. 일단 틀 속에서 공부를 좀 해라. 틀 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한다 하게 되면 조금 전에 틀을 잡은 것이 이거죠. 내가 조직관리를 공부한다면 조직관리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겁니다. 당연히 관리에 나온 거예요. 관리는 어디서 나온 것이냐? 행정학에서 정책과 관리 둘로 나눴을 때 관리 파트요. 그죠? 그리고 행정학이라는 정책과 관리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내가 틀이라는 것 자체는요, 바로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강의실을 찾아온다 하게 되면은, 이럴 때 지금 600, 우리가 이어와서 강의를 한다 하게 되면은, 일단 어디 건물부터 알아야 되는 거죠. 공당이 건물이 있고, 공당이 건물의 마음이니까 1관, 2관, 3관, 4관, 5관이 되는데, 여기 9관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제일 앞에 602호 하는 순간에 6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통용되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6층에 있는 두 번째, 어떤 강의실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왔겠죠. 그죠? 그러니까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학 공부도 마찬가지. 내가 어디를 공부한다면요. 관료제를 공부한다면 관료제 하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조직 구조란 말이죠. 그럼 이런 조직의 구조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조직의 구조이기 때문에 조직론 파트에, 그리고 구조론 파트, 그리고 관료제.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행정학이 있고, 거기에 조직이론이 있고, 조직이론에서 구조 행태에 있을 때 구조가 있고, 그다음 구조 속에서 관료제. 그리고 이제 관료제를 공부한다면 관료제 반대 개념은 뭐가 되겠습니까? 탈관료제. 이렇게 해서요, 비교를 해서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있다가 제가 어떤 공직을 분류한다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요, 우리는 행정학, 거기서 인사행정, 인사행정에서 공직의 분류는 경력직, 특수경력직 있고 계급제, 직위분류제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하겠습니까? 이런 틀 속에서 행정학이 있고 거기에 인사행정이 있고 인사행정이 들어와서 공직의 구조를 분류하는 것이고, 분류하는 그죠? 개념이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그 다음에 계급자, 직위분류이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뭐가 됩니까? 어렵네 이거죠. 왜? 경력직 개념이 뭔지 알아요? 경력직이 뭐죠? 그럼 이럴 때 가끔 우리 행정학은요, 영어를 어차피 번역을 한 것이다 보니까 영어를 가끔 좋은데 커리어라고 그래요. 커리어. 경력이 뭡니까? 커리어예요. 그럼 이 사람의 어떤 커리어에 따라서 그것을 그죠? 관리해 나가는 부분이 되는데, 이 커리어를 번역할 때 경력직이라고 번역하겠지만은 다른 말로는 직업 공무원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경력직은 뭘 의미합니까? 직업 공무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직업 공무원이고, 직업 공무원의 핵심이 뭡니까? 공무원이 직업이죠. 평생 직업이요. 그러니까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우리는 직업 공무원. 이 경력직은 그러면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이고요. 특수경력직을 하면 이럴 때 경력직과 특수경력을 비교하면 특수경력직은 신분이 보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쓰다 보면요, 영어를 우리가 쓸 때 경력직 썼으면 뭘 써야 됩니까? 경력직 아니면 비경력직 써줘야 되잖아요. 그죠? 비경력직이야. 근데 우리나라 글을 보다 보면 가끔 가다가 A인데 그리고 B인데 B의 어감이 안 좋으면은 그 어감이 안 좋은 용어를 그럴싸하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죠? 저 친구 참 싸가지가 없어. 그런 내용들 어감이 안 좋아. 싸가지를 하면 상대가 기분이 되게 나빠. 그러니까 저 사람 조금 자기 권위의식이 좀 있어. 그런 식으로 바꾼다든가. 그죠? 참 저처럼은 다른 사람과 조금 얘기를 할 때 대면대면한 그런 면들이 좀 있어. 그런 식으로 한다든가 여러 표현을 바꿔주는데, 가끔 가다가 법령의 이론 쪽이었어요.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아닌 것을 기다고 또는 그럴싸하게 바꿔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진짜 상식으로요. 아무것도 내가 모른다. 특수 경력직이 있다. 이 말만 들었다는 거야. 특수 경력직은 경력직일까요? 경력직이 아닐까요? 여러분 상식으로요. 그냥 말대로 하면 이거잖아요. 특수한 경력직이네요. 경력직으로 오해하는 거잖아요. 경력직 아니에요. 경력직과 특수 경력직 비교를 해야. 그래서 비교를 해야만이 이런 개념들을 뭐 할 수 있어? 정확히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계급제, 직위분류제 돼 있죠. 계급제는 뭐고 직위분류제는 뭘까 이거죠. 여러분들 제가 물어볼까요? 이 계급제, 직위분류제 이 내용에서 물어봅니다. 분명히 제가 뭐라겠어요? 행정학, 인사행정, 공직 분류야, 분류. 분류해 놓은 곳인데,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이쪽에 있어요. 사람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게 있어요. 그럼 사람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했을 때, 여러분들 이제 오늘 첫 시간에 인문 강의니까 행정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럼 사람을 기준으로 분류하게 되면은 계급제일까요? 직위분류제일까요? 사람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계급제 같습니까? 직위분류제 같습니까? 계급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요, 계급이란 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직위분류가 되는데, 말 그대로 직위분류제라는 것은, 직위라는 건 뭐예요? 자리요, 자리. 자리니까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포지션요. 이거죠. 자, 여러분들 대통령이 있으면은 사람입니까? 자리입니까? 대통령은 사람의 자리예요? 자리인 거예요. 여기에 현재 대통령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예요? 문재인. 그죠? 대통령 그러는데 말 그대로 개인 자연으로 이야기하면 문재인 씨죠. 그죠? 그러니까 대통령 자리에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죠. 국무총리라는 자리에 또 있어요. 그죠? 국무총리 이렇게 자리에 또 앉아 있으면 계시죠. 그죠? 이걸 얘기합니다. 그럼 이낙연 씨가 앉아 있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요, 국무총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문재인 있고 그 다음에 이낙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공직을 분류할 때 이 사람을 기준으로 분류할래? 자리를 기준으로 분류할래? 이겁니다. 자리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이 뭐야? 직위분류제. 직위를 분류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사람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이 뭐예요? 계급제. 그러니까 사람을 기준으로 분류하는데 이런 분류하는 것이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 계급제는 어떻게 분류했을까요? 사람의 신분을 가지고 분류했어요. 처치인과 출신이 양반인지 왕족인지 중인인지 평민인지 천민인지 이런 전부 다 뭡니까? 출신이잖아요. 그 사람 능력과 자격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 능력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게 되면 우리가 고려시대 때 뭐 이음이라든가 이의방이라든가 뭐 쭉 돼 있는데 그 중에 보게 되면 어떤 천민 이런 쪽도 있잖아요. 그죠? 이음이라든가. 그럼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분류를 한다고 했을 때 사람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요즘은요, 사람의 신분을 가지고 분류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럼 이제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 5급 공무원을 나눈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가지고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야, 9급하고 7급하고 5급하고 무슨 능력 차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시험 문제의 난이도가 달라요. 어려운 문제 풀 수 있으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 능력이라는 것이 시험 문제 어려고 좀 더 푼다고 해서 진짜 그 사람이 능력이 있을까? 그래서 능력의 종류가 다양한 거예요. 말 그대로 이 사람이 지금 여기에 9급 시험 공무원의 행정 문제 잘 푼다고 해서 야구 잘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을 한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위해서 뭐가 필요할 것이고 행정 지식이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걸 수행하는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런 걸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런 어떤 자리를 가지고 분류하는 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뭘 가지고 분류하는 게 있다? 사람을 가지고 분류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사람을 가지고 분류하는 것이 계급제, 그 다음 자리를 가지고 분류하는 것이 직위분류제. 그러니까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또 공부를 한다 하게 되면은, 기본 개념을 철저히 잡아야 되는데, 그 개념을 잡을 때, 뭘 해야 돼요? 행정학, 인사행정, 공직 분류, 그리고 비교를 자꾸 해줘야 돼요. 경력제가 특수 경력제를 비교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계급제, 직위분류제 비교를 해줘야 되고, 계급제에 들어오면은 계급제의 개념을 가지고요, 사람의 자격과 능력을 기준으로 공직을 분류하는 제도 돼 있죠, 그죠? 근데 행정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시험 문제 전부 다 뭐가 나오냐? 이 개념을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개념을 묻는 문제. 근데 개념을 묻는 문제보다는 이렇게 나올 때가 많습니다. 이 밑에 내용처럼요, 개념과의 관계예요. 그럼 이럴 때 계급제라는 게 하나의 개념이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인사행정의 수평적 융통성이라는 것이 하나의 개념이에요. 이 둘의 관계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행정학은요, 개념을 묻고 행정학에서 어떤 개념이 나왔을 때 계급제의 장점, 단점을 물어볼 거란 말이지. 그럼 이럴 때 계급제의 장점이나 계급제의 단점 하는 것이 계급제를 통해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지, 계급제를 실시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걸 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럴 때 여러분들이요, 계급제라는 개념은 뭐라겠습니까? 사람의 자격과 능력을 기준으로 공직을 분류하는 제도. 인사의 수평적 융통성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게 되면 이것도 좀 잘 모르죠. 그죠?
계급제도 지금 공부를 했으니까 아는데 계급제 개념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수평적 융통성이라는 것도 개념을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연결이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거 보게 되면 1번 지문이 O일까요? X일까요? O라고 생각해요? X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몰라요? 몰라요. O 같아요.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계급제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불렸어요. 사람의 능력과 자격돼 있는데 이 그림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기억을 하려고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런 논리적인 사고력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시각적인 정보를 이용해서 공간적인 지각,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럴 때 이제 계급제라는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계급제 하는 것은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지 사실상은요. 9급 있고 그 다음에 8급 있고 그 다음에 뭐 7급 있고 이런 식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예전에 조선시대로 이야기하면요. 뭐가 되겠습니까? 천민이 있고 평민이 있고 중인이 있고 양반이 있고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그럼 조선시대 때는 신분을 이야기했지만 지금 현재는 신분이 아니라 뭐라 했습니까? 자격, 능력대인데 특히 능력 이런 것을 많이 반영한 것이 계급이다 했죠. 그죠? 계급이란 말 자체는 그래요. 사람한테 붙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어떤 소라든가 이런 짐승한테 계급이란 말을 안 써요. 그 소는 등급이라고 쓰죠. 그죠? A2 플러스 등급. 그런 말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한테 쓰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하게 되면 이가 있고 뭡니까? 이빨이 있는데 이는 사람한테 쓰지만은 이빨은 뭡니까? 그죠? 짐승한테 쓰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 머리라고 하지만은 짐승은 뭡니까? 대가리라고 생선 대가리 이렇게 쓰는데 야 생선 머리라고 하지 생선 대가리라고 하면 쓰겠느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에 보게 되면 그게 있는데 일단은요 계급이란 건 사람 돼 있는데 자 계급은 이것만 나누는 거예요. 9급, 8급, 7급만. 그 다음에 직위분류제 하는 것은요 이제 자리를 나누는데 당연히 이 자리도 대통령, 총리 나누면은 위아래가 있겠죠. 그죠? 대통령의 책임이 더 무겁겠습니까? 국무총리 책임이 더 무겁겠습니까? 대통령이죠. 그럼 대통령이 위에 가는 거예요. 국무총리요. 그럼 총리하고 장관하면 당연히 총리가 위에 있겠죠. 그죠? 장관하고 차관하면 또 장관이 위에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위아래로 이것도 그 자리를 나눠야 돼요. 이쪽은 사람의 능력을 나누는 것이고 이쪽은 뭡니까? 그 자리에 책임 권한도를 나눈 거예요. 위아래는요. 그 나누는 기준이 다르죠. 책임 권한도입니다. 근데 직위분리제를 나눌 때 이 내용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축구를 하게 되면 축구를 할 때도 나눠요. 나눌 때 어떻게 나눕니까? 골키퍼 나누고 수비수 나누고 미드필더 나누고 그 다음 공격수 나누고 이거죠. 그죠? 그럼 이것도 나눠진 것인데 이 나눠진 것은 수비수와 공격수의 관계를 나누는 것은 수평적으로 나눈 겁니까? 수직적으로 나눈 겁니까? 그럼 이럴 때 수비수하고 공격수 이게 있을 때 이게 위아래 관계입니까? 아니죠. 이런 것은 뭐냐 하게 되면 공격수나 미드필더나 수비수나 다 똑같은 평등한 관계예요. 수평 관계입니다. 그죠? 그럼 수평적 관계에서 이제 뭡니까? 역할을 나눈 거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여러분들이요 행정직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행정이 벌려갖고 세무직 이런 게 있겠죠. 그죠? 그럼 행정 업무하고 세무 업무를 나누는 것은 행정 업무하고 세무를 나누는 것은 이 그들의 관계가 행정 업무하고 세무 업무라는 것은 위아래 관계입니까? 수평적 관계입니까? 수평적 관계죠. 행정직이 무조건 위에 있다. 세무직이 무조건 위에 있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같은 구급인데 세무가 있고 행정이 있잖아요. 그죠? 수평적 관계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가지고 나누는데 이게 직무의 종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 권한들은 위아래를 나눈 거예요. 책임 권한들은 이걸 나눈 거죠. 위아래 이걸 나눈 거예요. 그럼 직무의 종류하는 것은요. 여기에서 세무직, 행정직을 나누는 것이 직무의 종류를 나눈 겁니다. 그래서요. 인사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 직위 분류제 할 때는요. 이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행정직 9급은 행정직 9급의 다른 자리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직 9급은 행정직 8급으로 승진을 하는 거예요. 그죠? 행정직 공무원이 세무직으로 옮겨가는 것은 쉽다 어렵다? 어려운 겁니다. 그게 지금 인사관리의 기본이 되는데 이 기본이 뭡니까? 직위 분류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직위분리제 하는 것은요, 나중에 인사를 할 때 이와 같이 행정직, 세무직 나누어서 할 것이고, 그러니까 행정직 공무원 옆으로 이동할 수 있다 없다? 없다겠습니다. 근데 행정직 공무원이 9급에 있다가 행정직 공무원이 8급으로 옮겨갈 수 있겠죠, 그죠? 책임 권한도가 높은 지하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계급제는요, 사람의 능력을 나눴는데 무슨 능력인지가 여기서 안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이동한다든가 여기에 있는 사람도 이쪽으로 이동한다든가 이런 것이 용이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조선시대 신분관계에서 계급 간의 이동이라는 것은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야? 어려운 일이죠, 그죠? 계급 간의 이동 어려운 거예요. 그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봐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 수평적인 융통성이라는 말로 다시 들어가 봅니다. 그럼 수평적인 융통성, 이 말은 공부를 할 때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융통성이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그럼 이런 경직되어 있다든가 이런 말이 뭐 되겠습니까? 대비가 되고 반대가 되겠죠, 그죠? 융통성이 있다는 거, 유연성이 있다는 거, 탄력성이 있다는 거, 신축성이 있다는 거, 이런 말들 전부 다 같이 많이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융통성이라는 말 자체는 신축성이라든가 탄력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연성이라든가 이런 말 쭉 쓰게 되는데,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인사행정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인사행정이라는 것은 사람을 임용을 하고 옆으로 내보내고 위로 올리고 내리고 돈 주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사행정인데, 이런 융통성이 있는 것은 이동이 용이해야 됩니까? 곤란해야 됩니까? 융통성이라는 것은 이동이 뭐 해야 돼요? 용이해야 융통성이 하겠죠, 그죠? 그럼 이럴 때 이동이 융통성, 용이해야 된다 했는데 여러분들 보는 거죠. 수평적인 융통성 하면 수평적으로 이동이 용이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이럴 때 직위분리제에서 수평적인 이동이 용이하겠습니까? 계급제에서 수평적인 이동이 용이하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 그림을 보니까 알겠죠, 그죠? 여기까지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추론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저는 계급제를 설명했고 계급제를 그림으로 표현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인상의 수평 융통성이라는 말을 설명을 딱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추론을 하게 되는 것이지. 그 추론이 계급제에서 옆으로 이동이 용이하기 때문에 수평적인 융통성이 높구나 이거죠. 다만 계급 간의 이동은 어려우니까 수의적인 융통성은 낮구나, 이런 말도 이제 마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자, 이해상이 뭔지 아시겠죠, 그죠? 이해상은요, 책임 틀 속에서 우리 뭘 공부했습니까? 계급제 직위분리제는 공직의 분리에서 공부했어요. 공직의 분리에서 어디서 나왔어요? 인사행정에서요. 인사행정 어디에 있어요? 행정학이었어요. 행정학, 인사행정, 공직의 분류, 계급제 직위분리제. 자, 그리고 나서 계급제 개념이 뭔지를 공부해야 돼요. 그럼 계급제 하는 것은 분류를 하는데 뭘 가지고요? 사람의 능력과 자격을 가지고 분류를 하게 되는데, 그죠? 이런 그림 형태로 나오게 될 것이고, 직위분리라는 것은 직무의 종류, 책임, 권한들을 가지고 분류하게 되는데 종류에 따라서 행정직, 세무직 나눌 것이고, 그 다음에 책임, 권한들에 따라서 바로 여기에 등급을 위아래로 나누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 그림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어떤 수평적인 융통성 하면 수평적 이동이 용이해야 된다, 이런 말이 되는데, 칸막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동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거죠, 그죠? 자, 여기서 물어볼까요? 그러면은 이럴 때 여기에 이런 사람들 간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 합시다. 여기에 두 개의 자리가 있죠. 여기에 지금 네모가 있고 세모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A와 B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A와 B가 되어 있는데, 이런 A, B 간의 갈등 발생 소지가 더 높은 것은, 갈등 발생 소지가 높은 것은 어디일까요? A일까요? 계급제일까요? 직위분리제일까요? A와 B 사이에 갈등 발생 소지가 높다. 그럼 여러분들이 갈등을 알아야 돼요. 서로 뭡니까? 의견 대립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의견 대립이 발생하는데 여기에서 행정직 세무직이니까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야? 그럼 어차피 이쪽도 행정업무 세무업무가 있는 거예요. 나누지 않았을 뿐이죠. 근데 우리가요, 보통 집에서 갈등이 의견들이 왜 발생하냐 하게 되면요, 자기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면은 다른 사람 싸울 일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만날 싸우는 것이 이게 내 거야, 네 거야, 그러니까 싸우거든요. 분명치 않으니까 싸우거든요. 그럼 이럴 때 역할과 책임, 권한과 책임 이런 것이 분명한 게 계급제일까요? 직위분리제일까요? 그죠? 칸막이를 해놓은 것이 명확하잖아요, 그죠? 이쪽 갈등을 그래서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갈등을 예방할 수 있죠.
그런데 갈등이 둘이 발생하면요, 여기서 인사이동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 없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서로 잘 조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조율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쪽이 이제 뭐 되겠습니까? 갈등 발생 소지는 높지만은 이제 나중에 자꾸 옮겨줌으로써 조율을 할 수 있다 했는데, 바로 갈등 발생 관련해서 사전에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직위분리제이고, 대신 갈등이 발생한 후에 조정이 용이한 것은 뭐다? 계급제이다. 이런 식이 돼요. 이런 것이 전부 다 행정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정 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일일이 그걸 다 암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밑도 끝도 없이. 아이고 아무 생각 없이 계급제는 수평적 융통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갈등 발생 소지는 높으나 갈등의 발생 후에 조정은 쉬워요. 아무 생각 없이 하게 되면 이것이 명제가 몇 개 나올 거냐? 행자학은 10,000개가 넘을 겁니다. 어떻게 외울 건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기출문제 지문 계속 보게 되면은 눈에 익숙해서 풀 수 있지 않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자꾸 보다 보면요. 근데 그런 지식들은요, 그렇게 오래 남지도 않고 사람을 정말로 똑똑하게 만들지 못해요. 공직에 들어가서 뭡니까? 계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좀 하고 사람들이 사고력을 바탕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 계급제에서 수평 융통성이 없다는 것은 뭐 때문일까? 이거잖아요. 그죠? 옆으로 행정 시행 문제를 구분하는 그런 어떤 구분이 기준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두시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계급제 직위분리제 내용들 돼 있는데, 자, 제가 여기에서 강의하고자 하는 것이 계급제 직위분리제 강의하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행정 공부하는 방법을 공부하는데, 공부하는 방법 첫 번째 이해할 거 이해하고 암기할 거 암기하자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해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책인 틀 속에서 그런 어떤 용어가 나오거나 그러면 그 개념을 정확히 하시고요. 그죠? 또 개념을 정확히 하시고요. 논리적인 추론을 해야 되는데 그 추론은 어떤 그죠? 사고력의 바탕을 두고 추론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어떤 공간 지각 능력 이런 것들까지 결합을 시켜서 또 추론을 한다든가 이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좀 오래 가는 거예요. 계급제는 뭐고? 아, 사람의 능력과 자격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고, 계급제에서는 뭡니까? 칸막이 없으니까 수평적 이동이 용이할 것이고 돼 있죠. 그죠? 대신 권한과 책임한 게 명확히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갈등 발생 소지는 높은 것이고, 대신 갈등 발생 후에 이와 같이 자꾸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은 쉬워질 수 있겠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행이죠. 이 강의실하고 역 강의실하고 돼 있는데 칸막이 돼 있는데 옆에 이동할 일이 없으면요, 바로 어떤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간에 조율이 돼야 안 되잖아요. 그죠? 그냥 강의실을 터버려 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이 저쪽한테 대화를 할 수 있으면은 그럴 때는 조정이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요, 이해사항 하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기사항 되는데, 암기사항은요, 이런 개념이라는 것도 정말 막 어렵고 그래요. 암기사항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개념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암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되는데, 난 이런 것들은 뒤에 가서 합시다. 단순 암기사항을 여기서는 좀 제시를 하고 가려고 합니다. 단순 암기사항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암기사항만 나오면 되게 공부하기 싫대요. 세상에 단순 암기사항 좋아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즘 전화번호를 기억을 해요, 못해요? 전화번호 기억을 못해요. 왜 못합니까? 그쪽으로 두뇌가 발달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쪽으로 암기하려고 생각을 안 해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옛날 전화번호 이렇게 나오게 되면요, 그런 전화번호 최소한 100개 200개를 외우고 있었단 말이지. 왜요? 그쪽 두뇌를 계속 쓰기 때문에 그쪽 두뇌가 발달한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택시를 타고 오는데 택시 운전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사장님 나 미치겠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아들들이 너무 무시를 해요. 뭘 그렇게 무시해요? 아, 컴퓨터에 대해 잘 모르게 되면 컴퓨터를 제가 좀 배우려고 하는데, 이제 나이가 한 60 가까이 됐어요. 컴퓨터를 좀 배워가지고 정보 탐색 좀 하려고 하는데, 뭐 하나 가르쳐주고 나서 그 다음에 뭐합니까? 내가 잊어먹게 되면은 아들들이 지난번에 가르쳐드렸잖아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로 마음이 아프고 막 그런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 아들들을 데리고 택시를 한번 태우셔가지고요, 여기 서울 시내를 뭐합니까? 한 바퀴 뺑 돈 다음에, 대신 사장님도 모르는 길을 가셔야 됩니다. 아는 길을 가지 마시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다. 그래 아들한테 지적을 하라고 그래. 그래서 어디 가볼까 이거잖아요. 그죠? 아니면 내가 서울인데 그냥 강주로 가자고 그래. 강주에서 택시 운전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한 바퀴를 쫙 돈 다음에 그 길을 그대로 한번
머릿속에 되새겨 보라고. 아마 사장님은 한 번 갔다 오면 그 길을 기억할 텐데 아들은 절대 기억을 못할 겁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기억 능력이라는 것이 그 분야를 자꾸 머리를 썼을 때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택시 운전사들 정말로 마음이 길 찾는 능력 뛰어나요. 길치라는 게 없어요. 왜? 제일 처음에 길치일지 모르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쪽 머리를 계속 쓰기 때문에 그 지각 능력 이런 것이 그리고 방향 능력이 굉장히 빠르게 발달하는 것이죠. 공부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저는요 진짜 기억 못하는 게 뭐 꽃 이름,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뭐 나무 이름, 그 다음에 뭐 이래 풀 이름 이런 것들. 나 엊그저께 집에 있는데 그 여주에 제가 집에 가가지고 뭐 풀을 뽑는데 보니까 이게요. 좀 칙칙 나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야? 그래. 자꾸 다 뽑았어요. 다 뽑아놓고 나서 뭐 합니까? 동네 형님 오시길래 이런 것들 다 뽑으면 되죠. 그랬더니 그거 잔디야 그러더라고요. 잔디밭에 내가 잔디를 다 뽑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도 하지 않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죠? 선생님 너무 무식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가지고 진짜로 애들이 있으면요. 시골 가서 안 살아보게 되면요. 그와 관련된 능력은 절대 발달이 안 나가. 근데 왜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잖아요. 그죠? 공부도요. 자꾸 암기사항이 있으면은 암기하려고 노력을 했을 때 암기가 되는 것이지 그냥 뱃날 첫날 본다고 해서 암기되는 거 아니라고요. 그런데 암기를 할 때도 조금 이런 생각을 암기를 해야 돼요. 암기 방법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전 주남 기억법이라는 게 암기 방법 하게 되면은 암기 이런 것들도요.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가장 암기 잘하는 사람이 뭡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주남 기억법 이런 걸 생각할 때는 그거였어요. 단어를 뭡니까? 사과를 쓰고 뭐 부채를 쓰고 그다음에 뭡니까? 에어컨을 쓰고 뭐 쭉 써. 그러고 나서 그 단어를 바로 쫙 한 번에 하고 1분 만에 뭡니까? 그 단어 100개를 순서를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순서 기억하는 방법은 보통 자기들 틀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영이다 하면 공군을 쓰고 공군 하게 되면 뭡니까? 헬리콥터를 쓰고 헬리콥터 운전사, 그다음 헬리콥터 날개, 그다음 헬리콥터 꼬리 날아오면서 낙하산 쓰고 그다음 줄 있고 그다음 사람 타고 내려오고 밑에는 이제 내려오게 되면 찝차가 있고 찝차 지붕이 있고 찝차 뭡니까? 운전사 있고 그다음 바퀴 있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상이 몇 개를 잡아집니까? 보통 3개를 잡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사과를 갖다 하게 되면은 바로 여기에 이제 사과를 여기다 붙이는 거죠. 그죠? 운전사가 지금 사과를 먹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에 어떤 헬리콥터 뭡니까? 이게 있으면 프로펠러가 돌아가는데 그 부채가 펄럭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꼬리에는 뭘 달았고 그래도 더우니까 에어컨 바람이 싱싱 나오게 붙여놨다.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남 기억법이라든가 최근에 어떤 기억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죠? 근데 이 내용이 행자금, 단순 암기를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기법이 별로 큰 도움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별로 안 쓸 거예요. 그럼 이걸 별로 안 쓰고 이걸 안 쓰고 뭘 쓰느냐 하게 되면요. 결국은요. 행자의 경우에는 일단 뭡니까? 연상암기예요. 연상암기. 그럼 연상암기도 하게 되면 단순 암기사항이 있죠. 예를 들어서 쓰레기통 모형이 있다. 쓰레기통 모형이 있다. 그럼 학자 이름이 가끔 나와. 읽으면 학자 이름 자주 나와요. 그럼 이럴 때 코헨이라든가 마치라든가 뭐 영어로 써도 되고 한글로 써도 됩니다. 올슨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있는데 자, 여기다 이걸 기억을 하라고 한단 말이죠. 그럼 쓰레기통 모형을 제시한 학자가 누구야? 3명 돼 있는데 코헨, 마치, 올슨. 그럼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요. 뭔 놈의 학자가 이렇게 많이 나와. 그것부터 생각을 쓴 사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아니오죠. 머릿속에 생각을 바꿔야 돼. 이거 내가 외워야지. 잘 만났어. 일단 그 생각부터 해야 돼. 그럼 어떻게 애울까 했는데 일단 무한 반복이 가장 기본적으로 애우는 방법이야. 쓰레기통 모형, 코헨, 마치, 올슨, 코헨, 마치, 올슨. 근데 나중에 이제 뭡니까? 뭐 고전적 엘리트론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제 고전적 엘리트론 하게 되면은 이쪽은 뭡니까? 미첼스, 모스카, 파레토. 물론 우리 책은 제가 일부러 조금 연결시켜 놨기 때문에 좀 더 쉬울 수 있고 그런데요. 그럼 여러분들 이걸 이제 기억을 하라고 그래. 그럼 학자 이름이 몇 명이 나냐? 최소한 거의 300명 이상이 유명 학자만 해도 나와. 한번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기억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쓰레기통 모형이 돼 있는데 뭔가 연상이라든가 앞글자라든가 이런 걸 다 이용을 하라는 거야. 그럼 연상 암기, 그 다음에 어떤 두 문자 암기 이런 것들을 같이 써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쓰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했을지 모르겠지만요. 쓰레기통이라는 것은 그 쓰레기통을 열어보면 냄새가 독하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독하게 나오니까 내가 쓰레기통에 코를 대면은 코가 어떻게 될까요? 거의 마취 수준에 이르겠죠. 그죠? 그래서 쓰레기통에 코를 대면은 마취되는 게 옳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이럴 때 쓰레기통 하면은 코마치 올슨 돼 있죠. 그죠? 올스가 이제 학자 이름을 3명을 해갖고 한 명만 틀리게 만드는 게 오늘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코마치 올슨 가시되 쓰레기통 코마치. 코가 마취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고저기 엘리트를 하게 되면요. 아, 엘리트야. 그것도 옛날 엘리트들이야. 그럼 옛날에 엘리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죠? 물론 항상 이게 맞지는 않지만 그게 맞춰서 우리가 이제 연상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미첼스, 모스카, 파레토 있으니까 우리는 무슨 파라고 하잖아요. 그죠? 무슨 파요? 미모파요. 엘리트로 돼 있으니까 한 미모한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나오면은 기억이 오래 가느냐, 빨리 사라지느냐 이거잖아요. 그죠? 그냥 쓰레기통 모형 하면은 이렇게 외울 때 좋은 점이 하나 있죠. 첫째, 오래 간다는 거. 두 번째, 글을 빨리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쓰레기통, 코마치 올슨, 그 다음에 고지 엘리트론, 미모파. 그럼 이럴 때 이제 바로 여기 뒤에서 이런 단어들을 이제 나중에 보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겠죠. 그죠? 코마치 올슨 돼 있고 밑에 미모파 돼 있는데 미가 뭐였지? 행자가 미로 시작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럼 이제 미첼스 이런 쪽으로 떠오를 것이고요. 모 돼 있잖아요. 그죠? 모스가 떠오를 것이고 파 하면 파레토 이렇게 떠오를 것이라는 거야. 이렇게 해서요. 가주는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연상 두 문자 같이 연결시킨데 두 문자가 이제 이렇게 해서요. 연결시키면 좋은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연상 하나 더 해볼까요? 우리 법령에 보면요.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공무원들이 국가직에 있어요. 그 자리야 사실상은 자리.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게 되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돼. 근데 그게 뭐냐? 대법원장, 그 다음에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대법관 돼 있는데 지금부터 뭘 해야 돼? 암기를 해야 돼. 왜 이게 연결되냐? 이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들은요. 나중에 인사청문회를 거칠 때 소관 상임위에서 거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요. 이 대법관이라든가 대법원장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세요? 원래는 법제사법위원회 이쪽과 관련시켜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심사를 받은 게 아니고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시험 문제 낼 때 다음 중 인사청문, 특별인사청문 대상자와 소관 상임위원회 인사청문 대상자 이렇게 구분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것을 구분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럼 이럴 때 여러분들한테 기억을 하라겠죠. 그죠? 자,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기억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대부분은 맡겨버려요. 외워 두시고 중요하니까. 그럼 혼자서 이제 앞글자 따고 만들든가 뭘 하든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막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외우면 좋겠어요? 감사원장이 있으니까 무슨 국가정보원장은 아니고 소장도 많이 있을 수 있나? 총리?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을 아껴준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것을 약간 바꿔서 이렇게 해요. 대법원장, 대법관. 그 다음에 총리 있으니까 총, 소장이 있으니까 소, 원장이 있으니까 원. 이렇게 기억을 하게 되면요. 이게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대대총소원이야. 그러면서 연상을 시키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대대랑서 뭡니까?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대대의 총소원이라면 그 정도는 그래도 국회 동의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에요. 대대의 총소원이다. 그러니까 대대 총소원 해놓고 나와서 그 다음부터 이제 뭡니까? 대대 총소원에서 대가 뭐였죠? 대법원장, 대법관, 그 다음에 총리, 소장, 원장 돼 있는데 이제 무슨 원장 돼 있잖아요. 그죠?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헌법기관들이거든요. 다. 국가정보원은요. 헌법기관이 아닙니다. 법률상 기관이니까요. 야, 그건 빼고 헌법에 정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대총소원 이렇게 해서 원장은 감사 원장을 의미하는 것이지.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요. 바로 암기할 거 암기해 주면 되는 것이죠. 밑에 내용도 나중에 다 암기하는 방법들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야, 학자의 이름 이런 쪽도요. 연상을 통해서 암기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된다 이거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요, 결국은요, 돌아가면 이해할 거 이해하고 암기할 거 암기하자 이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공부를 정확히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요, 뭐 공무원의 분류 이런 건 나중에 다 해요. 뭐 어차피 해야죠. 법검, 외무경찰, 소방교육, 군군원정 돼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이제 뭡니까? 리듬을 좀 타줘야 돼요. 법검, 외무경찰, 소방교육, 군군원정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법관, 검사, 외무경찰, 소방교육, 군 헌정 돼 있는데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 직원 이렇게 해서 기억하면요, 이게 시험 문제 몇 번 나오느냐? 지금까지 나온 거 10번은 넘을걸요. 근데요, 애우락하면 안 외워. 안 외우고 나서 뭐합니까? 선생님, 이번에 점수 안 나왔다. 그러면은 나중에 1년, 2년이 쉽게 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지금 9월달 시작하면요, 내년 뭐 7급 합격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우리 뭐 김현 선생 이야기하고 그랬지만은 거기에 우리가 합격시킨 친구들이 8개월만 합격시킨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월 달에 시작해가지고 8월 달 시험에 합격을 해버린 거예요. 특히 그게 왜 가능하냐면요, 영어가 없어요. 국가직은요. 그래서 영어가 없다 보니까 영어를 아예 제껴버리고 그 다음에 6과목 하게 되면요, 1년 전에 한 친구나 지금 1월 달에 한 친구나 별반 차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근데 여름에 지금부터 시작하게 되면 뭐 할 시간이 있어? 영어를 할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야만이 뭐 서울시하고 지방직까지 같이 노려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국회직도 노려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이런 영어들을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면서요, 마음은 여유를 가지고 공부는 열심히, 그래요, 즐거운 마음으로 해주면 좋아요. 그죠? 우리가 그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능력이 있는 자보다도 뭐합니까? 열심히 하는 자가 이길 것이고, 열심히 하는 자를 이기는 게 하나 있죠. 즐기는 자요. 공부 자체를 말 그대로 즐길 수 있는 그 경지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들이 될 거예요. 요즘 제 친구들도 가끔 가다가 뭐합니까? 애들이 공부를 해요, 이제. 그럼 친구 아이들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 친구 나한테 전화하겠죠, 그죠? 그래서 정모 친구라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 친구 1년 반을 했는데 이번 서울시는 당연히 합격이 될 것 같고, 근데 지난번에 제가 친구가 야, 어떻게 멘토 한 번만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요, 제가 이제 여주에 집 있으면서 잔디도 좀 뽑는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야, 하루 따라온나 그래가지고 토요일에 가가지고 일요일까지 어차피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내 옆에서 이제 뭡니까? 행정에 대해 전반적인 틀도 잡고 뭐도 하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 했는데 그날 갔다 와서부터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거야. 내가 그랬거든요. 야, 네 올해 8월까지 하고 나서 할래? 내년까지 더 할래?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럼 8월에 끝내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거잖아요. 그죠? 10시간 갖고 되겠냐? 야, 한 달 동안 진짜로 뭐 물구나무 스스로 가는데. 그래서 조금 하고 마음 다지고 행정 공부 방법 좀 이야기해주고 그랬더니 행정 공부가 너무 어렵다, 여기가 재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더 어려운 문제 없습니까? 좀 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제가 카페에 보게 되면 애들 그런 질문해요. 지방자치는 문제를 다 풀어서 자기가, 선생님 더 풀 게 없는데 어떻게 문제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이고, 내 문제는 다 드렸는데. 그래서 며칠 전에 그 우리 행정학계 이준모 선생님이 있거든요. 야, 준모 선생님 그 문제 지방자치 한 20문제만 주라. 그러니까 내가 만든 문제도 있겠지만 다른 선생님 문제도 풀어보는 게 좋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다른 선생님 문제도 풀어봐라 했는데 이준모 선생님 강의를 오래 안 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여기 20문제 주게 되면 내가 카페에다가 올려가지고 풀 수 있게끔 애들 해줄 테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학원에 강의한다 그런다 하더라도 다른 선생님하고도 경쟁이면서도 상호 협력 관계라고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런 생각 하면서요, 해주면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나중에 다 기억을 해주면 되는 것이지. 뭐 예를 들면 별거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는 결국은요, 뭐 하자? 이해할 거 이해하고 암기할 거 암기하는데, 이해가 뭔지 아시죠? 개념을 명확히 하라. 개념과 개념 간의 관계, 이걸 추론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개념 명확화해서 연결될 수 있는 것이지. 그 다음에 이제 암기할 사항 하는 것은 연상이라든가 앞글자 이걸 따가지고 암기를 해 나가는데, 그것도 하다 보면 재미가 생긴다는 거야. 그리고 그쪽으로 두뇌가 뭐에 발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행정학은 여기가 목차이겠죠. 물론 기초이론 파트에서는요, 행정이란 무엇일까, 어떻게 연구할까, 그리고 어떤 이론이 있는가, 이런 내용을 하는 거예요. 행정이란 무엇이고, 행정에서 어떻게 연구할 것이냐, 행정이 주어하는 가치는 무엇일까, 이런 걸 보게 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행정학은요, 제가 그랬죠, 크게 두 가지라고요. 하나는 뭐 정책, 또 하나는 뭐 관리. 그러니까 정책 파트에서요, 이런 정책 결정, 집행, 평가 이런 내용을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관리 파트에 들어오게 되면요, 조직관리, 인사관리, 재무관리 이야기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행정학은 두 가지 파트야. 정책과 관리야. 그러니까 정책학과 관리에서 조직 인사 재무를 공부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게 국가에만 정책 조직 인사 재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방자치단체도 있으니까 지방자치는 공부 따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 다 했으면 이제 바로 평가에서 책임도 묻고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행정 책임 통제, 행정 개혁하면서 최근에 21세기 들어와서는 우리가 전자정부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죠, 그죠? 지식정보화 사회예요. 야,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쭉 설명되어 있는데, 뭐 내용 자체는요, 행정 뭐 배워요? 정책과 관리 배운다고 생각하면 돼요. 관리가 뭐야 하면 조직관리, 인사관리, 재무관리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요, 정책학과, 그 다음에 관리학 이쪽을 배우게 되는 것이지.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기초 이론 파트부터 이제 공부를 하겠죠, 그죠? 근데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인문 강의 내용이다 보니까 인문 강의는 이 지금 기본서의 내용 하는 것이 몇 페이지? 한 1000페이지가 되는데 10번만 어떻게 1000페이지를 하겠어요, 그죠? 하루에 100페이지를 어떻게 나가냐고요. 이게 소설책이 아니야. 소설책은요, 여러분들이 진짜 집중해서 읽잖아요. 한 4시간 만에 100페이지를 읽을 수 있어요. 보통 오면 한 25페이지, 30페이지 나가거든요. 근데 그 소설책 이런 것들도요, 조금 어려운 책들은요, 그렇게 안 나가요. 그죠? 유발 하라리 이런 쪽에 사피엔스 이런 것들 읽게 되면 그렇게 잘 안 나가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뭡니까? 우리의 김진명 소설 이런 사드 이런 거 읽게 되면 그건 뭡니까? 한 시간에 한 40페이지까지도 나갈 수 있어요. 책에 따라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책은 전공서적이에요. 전공서적이면서 깨알같이 글씨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한 시간 죽으라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10페이지를 나가기 어려울 겁니다. 어렵습니다. 잘하면 어떨 때는 5페이지.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뭐가 중요해요? 엉덩이가 중요해요. 머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머리로 공부를 하지만은 책상 머리에 오래 앉아있는 사람이 뭐라고요? 행정은 잘할 것이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수험 공부는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 이런 말 많이 쓰죠, 그죠? 그리고 공부는요, 밑빠진 독이 물붓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세워 나가는 거예요. 사람의 기억력은요, 어차피 일반 논리적인 내용이 없는 것은 일주일 지나면 30%밖에 채 안 남아요. 그 말은요, 들어오고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럴 때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데 여러분들이요, 쩔쩔쩔쩔 불어보세요. 붓는 쪽쪽 싹 다 빠져나갑니다. 합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독을 채울 수 있을까요? 시험 합격 때까지는 일단 채워야만 합격을 한다는 거지. 폭우를 쏟아붓듯이 양동이로 물을 붓듯이 왕창왕창 부어보세요. 그럼 그게 빠져나가는 양보다도 뭐합니까? 들어오는 양이 더 많기 때문에 바로 넘칠 거예요. 그때 합격하는 거예요. 그 말은요, 하루에 8시간씩 3년 하는 것보다도 하루에 14시간씩 뭐합니까? 1년 하는 게 합격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공부라는 것은 집중적으로 쏟아붓듯이 공부를 해줘야 합격할 수 있다 이거지. 자, 그래요. 거기까지 하면서요, 우리가 이 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번 인문 강의 하는 쪽에서는요, 뭘 할 것이냐. 일단 틀을 좀 잡을 텐데, 틀을 잡는 것은 이 내비게이션 행정학 이걸 가지고 틀을 좀 잡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행정학이 아마 학원을 주지요. 그래서 등록자에 따라서 주는 사람도 있고 안 주는 사람도 있다고 학원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행정학 하는 것이 판서 노트야. 판서 노트인데 칠판의 판서를 요즘 PPT 자료로 다 바꿨기 때문에 약간 다를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똑같아. 그리고 이제 칠판에 표로 나온 것은 어차피 교재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 결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판서하는 내용들은 내비게이션 행정학의 내용하고 그 다음에 교재에 있는 표하고 두 가지 결합을 시켜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 대신요, 제가 조금 얘기했듯이 1000페이지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인문 강의에서는 이 프린트 자료로 나간 거 이것만 우리가 뭐 하겠다는 겁니까? 머릿속에 저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틀 속에서 이것만 정리해도 행정학에 상당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100페이지인데 중요 개념만 뽑아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에 기본서의 내용들 하는 것들을 같이 보겠지만은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워크북의 내용들 이 정도를 좀 기억하는데 초점을 두고 보시자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같이 보는데 일단 여러분들 내비게이션 이걸 좀 보면서 체크해야 되겠죠. 대신 여기에 어떤 기본서 하는 내용들은 나중에 언제 자세히 할 테니까 기본 플러스 심화 강의 자세히 할 테니까 거기에 내용들 기본서 옆에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놓고 같이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재는 3권을 가지고 하시되 내비게이션 행정학 하는 것은 판서 내용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내용하는 것이 여러분 머릿속에 저장해야 될 내용이 될 것이고, 가끔은 공부하면서요,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집에 가가지고 이 기본서 내용들도 가볍게 볼 수 있는데, 어차피 다 볼지는 어려움이 있겠죠, 그죠? 요즘 강의 몇 시간 듣습니까? 4시간 듣습니까? 하루에 4시간 들으면 그래도 조금 공부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영어라든가 이제 이런 기본적인 과목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셋으로 나누십시오. 오전, 오후, 야간이요. 그럼 오전에 공부했으면 해당 과목을 오후에 복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야간에는 뭡니까? 기본 과목이요. 그래서요, 국어라든가 영어 이런 것들 내에서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게끔 한 2시간 그죠? 인강 듣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복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을 해줘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에 어떤 기본적인 내용부터 하는데, 여기 강의실에 지금 시계가 없어요. 그죠? 몇 시에요? 10시 10분.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여기 교재 들어가는 걸 하시죠. 그죠?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